자,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는 지금 이 시각 오후 5시 5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전화 도착했네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자, 어머니 나이가 어떻게 되실까요? 77세요. 77세, 행운의 7이 2번 들어가셨네요. 네, 그러네요. 자, 원장님과 인사 나누시고요. 네. 어디 예. 불편하신지 설명해 주세요. 예, 예.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어디가 불편하세요? 2009년에 무릎 관절 수술을 2개 인공을 넣었어요. 네. 그랬는데 지금은 너무나 아파가지고. 아이고. 아프셔서. 네. 예. 한 16년 되셨네요, 그죠? 예, 무릎 2개가 너무 아파가지고. 네. 걸으면 한 번씩 꺾어지면 주저앉아볼 아이고, 정도로 그래요? 꺾어져요. 어머니 수술하시고 나서 마지막으로 엑스레이 검사하신 게 언제예요? 엑스레이 검사한 지가 한 2, 3년 됐는데요. 그 2, 3년 전에 검사하셨을 때 뭐라 그러던가요? 뭐 어디서 수술했냐고 그 말만 하시되 어디서 했다고 그러니까는 그냥 괜찮네요.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랬어요. 괜찮네요. 하셨대요. 네. 네. 괜찮으니까 괜찮다 그랬겠죠? 네. 근데 어머니 중요한 거는요. 예.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엑스레이는 이제 뼈를 보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뼈를 보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뼈에 문제가 있는 거는 굉장히 큰일이기 때문에 예. 인공관절 수술을 하시고 나면 1년에 한 번씩은 꼭 정기검진을 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려요. 예. 그러니까 꼭 1년에 한 번씩은 정기검진 하시고요. 예. 인공관절 수술을 하셨어도 뼈에 문제가 없어도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인공관절 수술은 예. 무릎뼈를 잡아주는 인대를 그대로 살리면서 관절 연골을 인공관절, 그 금속관절로 치환을 하고 위 금속관절과 금속관절 안에 플라스틱으로 된 인공연골을 삽입하는 치료 방법인데 예. 무릎이 흔들릴 수 있어요. 예. 그런 거는 진찰 소견을 보면서 무릎이 왜 흔들리는지 인대가 찢어지는 게 있는지 이런 걸 봐야 되거든요. 예. 네네. 그러니까 완전히 기계처럼 톱니바퀴만 있는 게 아니라 톱니바퀴 기계하고 사람 조직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두 개가 잘 조화가 되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근데 한 5년 전에 네. 그 병원 무릎이 부어서 갔더니 물이 찼다고 해서 물을 한번 뺐거든요. 수술하시고 나서. 그죠? 5년 네. 전쯤. 예. 그래요. 그런 게 있는데 또 제가 말씀드리는 거 첫 번째는 그런 인대 손상이 있는 환자분들, 그래서 무릎이 덜렁거리거나 정렬 상태가 안 맞아서 흔들거리는 환자분들이 통증을 느끼실 수 있고, 두 번째는 거부 반응이에요. 거부 그 반응. 거부 반응은 인공관절이 들어가면 보통은 그 거부 반응이 빨리 나타나요. 수술하고 1년 내에 나타나는데 그런 걸 보통 염증이 생겼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또는 수술하고 나서 고름이 차는 경우 감염이 됐다고 얘기하고, 근데 그 감염은 균이 들어가서 생기는 거고, 균 없이도 염증이 생기면 무릎에 물이 차고 인공관절이 뼈하고 붙어있는 부분이 들떠는 경우가 생겨요. 근데 그게 엑스레이에서 찍으면 겹쳐서 보이기 때문에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 예. 잘 보고 혈액 검사나 염증 수치 반응을 검사를 해서 예. 염증이 계속 유발되고 있는지 아니면 이게 잘 그냥 그대로 있는지 이거를 확인하는 게 중요해서 그렇네요. 1년에 한 번씩은 엑스레이 검사하고 혈액 검사를 꼭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귀찮더라도, 어머니도 예. 최근에 검사하신 지 얼마 2년 정도 지났다 그러면 예. 병원에 가셔서 관절 전문으로 보시는 병원 선생님을 찾으셔서 예. 예전에 수술한 병원 아니더라도 예. 나 인공관절 한 지 지금 16년이 돼가는데 이렇게 통증이 있는데 이게 뭐가 문제인지 원인을 찾아주세요. 예. 이렇게 진료를 보시는 게 좋고요. 예. 거기에 따라서 엑스레이 검사하고 그다음에 혈액 검사에서 문제가 있어서 인공관절이 헐거워지거나 이런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인공관절을 교체하는 치료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어머니 집에만 계시지 말고 예. 병원에 가셔서 진료 보시고, 근데 제가 왜 이거를 말씀드리냐 하면 예. 인공관절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계속 뼈가 망가지거든요. 예. 근데 워낙 심하게 망가지면 나중에 인공관절을 교체하더라도 예. 성능을 발휘 못하고 뼈가 관절이 다 망가져서 또 흔들거리고 또 흔들거리고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교체를 빨리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걸 인공관절 재치환술이라고 그러는데, 네네. 인공관절 재치환술은 원인이 진단이 정확하게 되면 미루지 말고 빨리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한참 미뤘다가 괜찮겠지 하면 뼈가 다 망가져 버리거든요. 재수술하면 또 엄청 아프다고 사람들이 또 그래서 또. 사람들이 그러는 거 어머니 신경 쓰지 마시고 어머니 무릎이 더 중요하니까 그럼요. 어머니 무릎 신경 쓰시고 꼭 진료 보세요. 예. 예. 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어머니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셨어요? 66세요. 66세 어머님이시고요. 네. 자, 원장님과 인사 나누시고 어디 아프고 불편하신지 설명해 주세요. 네.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디가 불편하세요? 아, 제가요, 네. 오른쪽 그 무릎을 네, 그때 관절, 퇴행성 관절이 2에서 3기 정도 된다고 해서요. 네, 제가 5년 전에 자가 줄기세포를 했어요. 네. 5년 전에. 예. 네, 5년 전에. 네. 5년 전에 했는데 그게 조금 한 2년 되니까 또 아파서 그 네. 냉동 제 거 그 냉동돼 있는 거를 다시 또 한 번 맞고요. 네. 3월 달에 다시 또 한 번 맞았어요. 또 그 마지막 있는 거를. 아, 네. 올해 3월이요? 네네. 한 달 네네네. 전이네요. 예. 네. 그랬는데도 아직도 다리도 아프고 앉으려고 힘들어서 손을 짚고 이렇게 앉고요. 일어날 때는 뚝뚝뚝 소리가 되게 많이 나요. 그래요. 자, 네. 어머니 그게 왜 그런 거냐면요. 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절염 그 진행 단계가 있잖아요. 네. 관절염 초기, 중간 단계, 말기 단계잖아요. 예. 어머님이 치료하신 건 줄기세포 이식술이 아니라 예, 줄기세포 주사 치료예요, 그죠? 예, 예. 그거는 손상된 연골에다가 줄기세포를 바로 또 그 위치에 정확하게 심어줘서 재생이 되게 하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모내기 하는 것처럼 네. 논에다가 줄기세포를 바로 이식시켜주는 게 아니라 네. 무릎에다가 주사를 놔서 얘가 정상적으로 가서 역할을 해주겠지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두 가지에서 떨어져요. 왜냐 첫 번째는 줄기세포가 어머니 거잖아요. 예. 성체 줄기세포는 숫자가 적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가 기능이 좋아도 인원수가 적으니까 사람 수가 적으니까 발휘를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줄기세포를 이식하는 게 아니고 주사를 하기 때문에 다 흩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절염 중간 단계 환자들한테 시행하는데 비교적 초기 환자예요. 네. 그래서 어머니 같은 경우는 지금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나고 앉았다 일어날 때 불편하시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면 관절염 중간 단계에서 말기 단계로 넘어간 거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맞지 않는 치료네요. 그래서 어머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는 정밀 검사를 해서 연골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이런 걸 보고 체크하시고. 이제는 관절염 말기에 적정한 치료를 하시든지 아니면 같은 줄기세포를 다시 치료하신다 그러면 자가 줄기세포가 아니라 줄기세포 수가 엄청 그거보다 많은 동정줄기세포 이식술을 해야 돼요. 제대열 앞서 말씀 제대열 주신. 줄기세포를 이식해서 완전히 고농도로 주입을 해서 얘들이 다시 연골이 재생될 수 있도록 쉽게 생각하시면 무릎에 100명을 집어넣는 거랑 10만 명을 집어넣는 거랑 누가 더 일을 열심히 하겠어요. 그렇네요. 아파트를 하나 지어도 10명이서 짓는 거랑 10,000명이서 짓는 거랑 하면 훨씬 더 아파트 지어지는 속도가 빠르겠죠. 단축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니까 네. 그동안 검사하신 거나 치료받으신 거 잘 챙기셔서 네. 전문적으로 무릎 치료받는 선생님 찾으셔서 다시 한번 그런 방향으로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아, 그래요. 네. 궁금증이 좀. 예, 완전히 저기 한 다음에 증식 주사 치료 이런 거는 저하고는 관계 없네요. 그렇죠. 네, 어머니 그 타이밍은 지나신 걸로. 관절연골이 망가진 거는 증식 주사 치료로 치료하는 게 아니니까 어머니는 네네. 그렇다고 어머니가 자가줄기세포 주사 치료 맞은 게 잘못된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적절하게 치료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네. 계속 진행되니까 그걸 막아주는 다음 단계 치료로 넘어가셔야 된다는 거지. 버스가 이미 떠났으니까 미련 갖지 마시고 다음 버스를 타셔야 돼요. 예. 어머니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드려요. 자, 다음 전화도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나이가 어떻게 되셨어요? 저 53세요. 53세. 어쩐지 네. 목소리가 굉장히 네, 그러시네요. 어리게 들렸어요. 예. 아유, 감사합니다. 어떻게 네네. 벌써 많이 아프셔요? 원장님과 인사 나누시고 이제 네네. 자세한 이야기 좀 나눠보실게요. 네, 네. 환자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디가 불편하세요? 제가 이게 무릎이 네. 무릎이 앞쪽이 아니고 뒤쪽이 뒤쪽이. 뒤쪽하고 이제 옆쪽 이렇게 네. 아파갖고 네. 제가 이제 병원을 갔었어요. 네. 근데 이제 뭐 검사는 따로 한 건 아니고 네. 그냥 엑스레이만 찍었는데 네. MRI를 뭐 촬영을 해야 된다나 어쩐다나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게 맞는 건지 아닌지를 확인을 안 해갖고 아직은 안 했거든요. 예. 네네. 사실 네. 네. 그 증상이 생기신 게 얼마나 되셨어요?
이 증상이 생긴 지는 예전에 이제 제가 이제 뭐 스키 타고 이럴 때 그 좀 다친 적이 있었어요, 다리를. 그럼 그 당시에는 검사하셨나요? 그 당시에 검사했을 때 네. 그 연골 쪽이 좀 찢어졌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치료는 안 하시고요? 그때 그래갖고 제가 이제 뭐 그때도 무슨 치료를 이게 몇 년이 지난 일이라 무슨 치료를 했는지는 확실하게 잘 모르겠고. 연골이 찢어졌다고 진단을 받으셨는데 내시경 치료 하셨나요? 내시경 치료를 하진 않고 그 뭐 초음파로 보시면서 그거를 하시더라고요. 주사 치료하셨네요, 그죠? 예, 그런가 봐요. 예, 그러고 나서 조금 이제 괜찮다가 네. 제가 이제 요즘 작년 가을서부터 그 10,000보 이상 걷는 운동을 조금씩 하기 시작했어요. 네. 근데 그걸 하고 나면은 이제 계속 무릎이 아픈 거예요. 아프죠. 네, 그러고 나서 좀 괜찮다가 네. 그리고 또 쉬었다가 또 이제 10,000보 이상 걸으면 또 무릎이 아파갖고 이제 보호대 차야 될 정도로. 예, 그래갖고 아프기 시작해갖고 제가 이제 병원을 다시 또 가보게 된 거죠. 그렇죠. 자, 하나만 여쭤볼게요. 네. 환자분은 정밀검사 MRI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안 해야 될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시겠어요? 네. 그럼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환자분은 고위험군이에요. 예전에 연골 손상을 이미 진단을 받았었고, 네네네. 그리고 지금 증상도 퇴행성 관절염 증상과 맞고, 네네. 또 하나는 지금 가장 중요한 걸 맨 마지막에 얘기하셨는데요. 네네. 무릎의 원인이 연골 손상이나 어떤 손상이든 문제가 있어서 네네네. 시간이 오래되고 지속되게 되면 네. 무릎 주변의 근육이 힘을 잃어요. 네.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냐? 사람들이 보조기를 찾아요. 네. 보호대를 찾아요. 네네. 보호대를 찾는 건 좋은 게 아니라 네. 나쁜 거죠. 그만큼 힘이 많이 빠진 거잖아요. 네. 치료를 하고 의료진이 치료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내시경 시술을 했는데 좀 더 보강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호가 필요하니까 보호대를 차세요. 네. 이거랑 네네. 환자가 나는 일상생활에 불편한데 운동은 해야겠고 보조기 차고 운동해볼까? 이러면 괜찮은데 그거랑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네. 그렇죠? 환자분은 지금 고위험군이시고 MRI 검사를 해보시는 게 맞아요. 하는 게 맞아요.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어쨌든 이전에 병력이 좀 있으셨고, 그리고 10,000보 정도 걸으면 원장님 뭐 누구나 이렇게 통증이 나타나고 이런 건 아닌가 봐요. 예. 저도 운동한다고 좀 걸어보고 이 정도면 충분히 걸었겠지 하면 7,000보 이상을 넘지 못해요. 10,000보는 많이 걸으시는 거고요. 네네네네. 그 만보계가 이제 유행이 돼가지고 10,000보 걷는 게 유행이라 그러는데 관절 전문의로 입장에서는 10,000보가 건강의 기준이 되는 건 절대 아니에요. 네. 적절하게 운동을 하시는 거고 오히려 심박동 수가 더 중요한 거고 내가 적절하게 온몸이 땀이 젖을 정도로 운동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게 중요한 거지 10,000보계는 10,000보 기준은 만보계 회사에서 만들어낸 상술이에요. 그렇다면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은 10,000보 걸으시면 안 돼요. 우리 전화 주신 우리 환자분께서는 이제 10,000보 걷기는 무리가 되고 보조기를 차고 걷는 것까지는 아니다. 원장님께서 명쾌하게 말씀 주신 것 같고요. 자, 고위험군에 그래도 속한다고 하시니까 앞으로도 100세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시려면 정밀 검사 한 번쯤은 꼭 체크해 보시고 이상이 없다면 그것만으로도 너무 좋겠지요.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무릎 관절염 치료법, 다양한 치료법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의 건강관리에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정형외과 전문의 김상문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